꿀벌처럼 부지런히 취재하는 뉴스비 시간입니다. 사흘 전 국내의 한 불치병 환자가 처음으로 안락사, 즉 조력 사망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올해 마지막 뉴스비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조명해봤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척수염 환자 이명식 씨의 하루는 거친 경련과 함께 시작됩니다. 3년 전 피부과 진료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배꼽 아래로 마비가 됐고 배변은 우리 제 딸내미가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배변을 빼죠.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 뒤에 척추를 타고 올라가고 여기를 이제 때려요. 머리도 퉁 친 데다가 몸은 팍 굳어지고 이런 증상이 딱 와버리는 거야. 한참 누워 있어야 돼. 근데 그 풀리기 전까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겠다. 빨리 진짜 칼 갖고서 빨리.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제주에서 새 삶을 계획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나는 레저 스포츠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관광 가이드를 하자. 이렇게 이제 푹 인생이 한 방에 이렇게 간 거지. 이 씨는 스스로 인간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토로합니다. 보험체 걸렸다 올려놨었어요. 이 마비 환자들은 그 따뜻한 거라든가 이런 걸 대면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물집색이 곪은 거예요. 이거 발가락이랑 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이미 처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극단적 생각에 떠밀리다 지난해 1월엔 스위스 조력 사망단체에 가입하고 잠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존엄이사? 무슨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스위스에 이런 게 있네. 이걸 가는 거야. 이 희망이 생기니까 그래, 참아내자. 하지만 스위스에 동행해야 하는 딸이 국내법에 따라 자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자기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그 자기 결정권까지, 즉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결정까지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보호해야 하는 것이니까.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이 씨를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 변론도 요청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생명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자는 것은 아니고 치료 불가능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청구인의 어떤 한에서만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자라고.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이 씨는 최근 국회의원 298명에게 도와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의원 1명이 답장을 했습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입니다. 이런 제도가 섣불리 들어오면 오히려 요양병원 가고 요양원 가는 분들은 다 이런 길로 빠지면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악용될 우려성이 있다는 그런 거 하나만으로 우리 당장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처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맞는 방식과 범위를 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좀 실망스러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섣불리 그냥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큰 저항이나 벽에 부딪혀서. 가장 큰 반대는 종교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인의 권리로 주장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 고통을 완화하는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소위 완화적 진정이라는 방식으로 또 환자의 의식을 상실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현행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종 환자가 아니면 말기 환자도 내 연명 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지금 갑자기 웬 의사조력 자살 법안을 갖다 내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고민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를 먼저 선행돼야 되느냐? 저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국한이 돼 있는 것들을 이제는 광의의료당으로 확대해야 되는 시기로 됐다고 봅니다. 조력 사망 제도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간병산이라든지 비참한 죽음을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른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안락사법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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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경제 대국인데 죽을 때만 되면 병원에 끌려가서 시름시름 아프다라 주사 맞고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을 넘겼습니다. 생애 말기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환자의 선택권을 하나 더 넓히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원들은 스위스 현지 조력 사망 단체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So that hopefully soon Korean people, you, will not have to travel to us, to Dignitas in Switzerland anymore.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아픔과 두려움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몰핀을 16ml 먹고 있는데 31ml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50%도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통증 안 하고 싶으면 자기로 해야 돼요. 뭐 지금 사회 문제 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아픈 사람들한테는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생명 경시가 아니고 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조력 사망이고 존엄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죽음에 대한 논의가 멈춘 사이 스위스 조력 사망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 수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